예, 저는 세 번째로, 예, 그 세 번째 목적과 이유가 한류 문화 차단 및 통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한류가 북한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게 한류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또 평양에 있는 평양 주민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유행이 되어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먼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시켜라. 이런 측면에서 법을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은 2022년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다시 한번 수정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것이 이제 입수가 되어서 우리들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는데 1조부터 7조인데 이것은 이 법의 정의와 목적을 담고 있고요. 2장에서는 8에서 14조까지인데 이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유입경로 차단한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여기서는 전파 매체 및 매개물을 나열하며 반동사상 문화 시청 유포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서 반동사상 문화를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그 다음에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와 우리 시기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라고 반동사상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한국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비롯한 일부 콘텐츠들을 반동사상 문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조를 보게 되면요. 교양사상, 교양사업 강화의 원칙에서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는지가 여기서 분명한 이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 이 적은 남한을 말하는 거겠죠? 적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 문화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콘텐츠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류로 인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동사상 이 법을 제정한 배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류가 북한 전체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의 어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조가 이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처벌 원칙입니다. 처벌 원칙. 그러면서 여기서는 국가는 반동사상 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그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 이게 27조에 4장 27조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계례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듣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한국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리를 유포했을 때는 단순 시청보다 엄중한 처벌인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보게 되면 적대국의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그 다음에 또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교화형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조와 마찬가지로 28조에서도 쭉 이렇게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유포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시청하고 또 열람하도록 조직한 경우, 또 그 다음에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이 법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조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성녹화물, 그 다음에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 영화나 편집물, 도서, 사진 등을 보거나 보관했을 때는 처벌형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8조와 동일하게 5년부터 최대 사형까지, 여기도 사형입니다. 여기도 최대 사형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죠, 이게. 이게 대상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 청년들,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2조를 보게 되면 계례문화 재현죄 해서 계례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계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계례 서체로 인쇄물을 만드는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023년도에 제정된 평양문화보호법과 바로 그 전에 처벌 규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은 이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28조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 여기 적대국이라고 나오죠? 예, 적대국. 이거 당연히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남한을 가리킵니다. 여기도 예, 적대국. 바로 남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적대국의 영화나 녹화물. 그리고 여기도 적대국의 노래. 이게 2020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수정 보완됐는데, 어쨌든 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안에는 적대국이라고 남한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당시에가 우리가 누구죠? 바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어떤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었나요? 아니죠. 예, 이 기사는 2021년 제8차 당대 때에 관련된 기사, 컬럼인데 제가 쓴 컬럼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021년 1월 달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사업청화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로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보게 되면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불법 무도하게 날뛰는 적대 세력 최대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강대강 전략으로 미국을 제압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최대의 주적, 적대적 관계로 강력한 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경한 반응이 아니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한하기에 달렸다. 남북관계는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남한 당국이 어떻게 화답하냐에 따라서 달렸다. 그러면서 친미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완전 경색 국면이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2021년 상황인데 2020년에는 우리 남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또 기억해 보면 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도 제가 2021년 1월달 제 8차 당대의 그 이후에 쓴 글이지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가을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입니다. 9월 달에 유엔 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하면서 그러면서 그 저변에는 중국을 포함시킨 동북아 안보 협력체라는 포석을 깔아놨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발언을 보면서 남북중 밀월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중 밀월의 서막이 열렸다. 남북중 밀월은 뭡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측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미국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중국, 북한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안보 협력체를 구성한다? 안보 협력체를? 북한하고 중국하고 안보 협력체를? 원래 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안보까지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이런 제스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김정은이가 무슨 문재인 정부를 뭐 미워할 이유가 없죠. 적대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2021년 당대 때 그만큼 미국을 멀리하라고 그런 사인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그 당시 얼마나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 깊이 파고든 남한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한은 적대국이다. 적대국 사상문화. 적대국이랍니다. 적대국. 적대국의 영화. 적대국의 노래. 적대국이랍니다. 적대국의 노래, 그림, 사진. 이런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우리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으로, 북한 헌법상으로는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남한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법이 만들어져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헌법상으로는 북한 헌법상으로는 남한이 적대국이 아니니까 이 법에만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관련된 이 법에만 이 적대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어쨌든 김정은 정권이 확인하면서 안 되겠다. 이 헌법상으로도 확실하게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어떤 이 한류 문화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겠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그래서 남한의 어떤 문화, 남한 드라마나 남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제 반동 사상. 왜냐하면 적대국이 되니까 반동 사상, 반동 사상으로 몰리겠다. 확실하게 이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겠다. 그래서 북한이 헌법으로도 이제 김정은이 헌법으로도 남한을 적대국이라고 명시하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